코로나19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1차 대유행을 지나면서 대구 경북은 의료진을 비롯해 시도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을 지켜왔고 지금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영남대병원 김성호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량 환자가 발생해서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이 격리 병동을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건가.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의 4층부터 3층, 나중에는 전체를 비울 걸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20일 정도 경과하면서 2월 18일 날 대구시에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구가 상당히 혼란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병원장실 옆에 대회의실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병원장이 비상상황실장을 맡고 주요 보직자들과 감염관리팀, 감염내과 교수님 비롯한 의료진들과 행정팀들이 모두 이 상황실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시민들께는 그런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우리 메디시티 협의회의 차순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대구의 각 대학병원 병원장들이 같이 배석해서 시민들께 동참을 호소를 하였고요. 우리 시민들이 아마 이 해외 언론도 깜짝 놀랄 정도로의 아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참여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우리가 처음 이 대구의 어려운 사태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감염의 특성상 우리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구 시내에서 감염이 퍼지는 것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환자들이 우리가 양성 판정을 하고 나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의료기관에 입원을 못하게 돼서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안타까워서 선별검사의 속도 조절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력하고 빠르게 검사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각 보건소라든지 다른 병원급의 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을 때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반까지 해서 근 500명 정도의 선별검사를 하루에 해내기도 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또 저희들이 예상대로 결국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저희들의 발빠른 그런 어떤 검사 덕분에 실제 대구에서 3주 정도 지나면서 환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 사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결국은 반영되는 그런 것 정책으로 가야지 결국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는 이 대도시임에도 대도시이고 인구당 대학병원이 가장 많고 또 밀집해가 있습니다. 그 점이 또 대구시는 다른 시도 의사회와 달리 의사들 간의 유대관계가 아주 긴밀합니다. 의료기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점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께서 자원봉사를 독려를 하고 또 직접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직접 환자 치료에도 참여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대구시의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그 효능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급적이면은 빨리 할수록 유리하죠. 그 백신이 검증이 덜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그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발빠른 어떤 그런
대처를 못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우리가 백신 접종을 저도 지난주에 백신 접종을 우리 병원에서 1호로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만은 이 백신 접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또 면역을 가급적이면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방편으로는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백신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정화하고 그런 이 사실들을 우리가 국민들께 또 저희들 같으면은 병원 교직원들께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기부를 해야 되겠다. 1차적으로 모교에 꼭 기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적금도 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마침 그 계기로 또 우리 그 애들이 결혼을 하면서 뭐 혼수라든지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조금 또 빨랐습니다. 그거 해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그 기부보다도 더 큰 뜻은 실제 올해 저희들 교직원이 뭐 천수백 명이 참여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불이웃돕기 성금을 저희들이 2,500만 원 성금을 해서 남구청에 기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많은 액수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를 하게 되고 모임을 좀 대량으로 모인다든지 더 가깝게 모이는 문화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리적 거리는 그렇게 생길지 몰라도 어떤 심적, 인간적 이런 거리는 더욱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뭔가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 때도 사실은 이 남구에 혹은 대구 시내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무료 선별 검사를 백수십 명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작은 것이지만은 사회에 모두 우리가 같이 가는 같은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이 일어나서 비록 마스크를 끼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더라도 따뜻한 사회로 더욱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